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록 오늘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전국의 역사 덕후들이 모이는 시간 영상실록 오늘은이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도 이 시간 얼마나 기다렸는지 눈 빠지는 줄 알았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가 오늘 은솔 씨 얼굴에 좀 생기가 좀 도는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반짝반짝하나요? 오늘 또 약간 옷도 이 곤규님 스타일로다가 입으셨고. 핑크 곤규. 이거 뭐 탑시크릿인데 제 미모에 비결이 있거든요. 탑시크릿 정도 네. 되는 걸로. 네. 어떤 건가요? 제가 요즘 또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아. 어제 바로 살이 통통하게 오른 제철 음식 전어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반짝반짝 빛나는 게 아닌가. 지금이 또 천고마비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어 말고도 새우, 사과, 고구마, 다른 제철 음식도 정말 많아요. 맞아요. 그럼 이제 제철 음식 말고 10월의 제철 역사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좋습니다. 네. 그럼 과거 속 오늘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보시죠. 1931년 10월 18일 세상을 바꾼 발명가 에디슨이 8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에디슨은 초등학교 입학 3개월 만에 퇴학을 당한 뒤 어머니로부터 교육을 받았는데요. 그는 집이 가난해 신문을 팔면서도 발명에 몰두했습니다. 에디슨은 15살에 역장 아이의 생명을 구해준 답례로 전신술을 배울 기회를 얻었고 1868년에는 전기 투표 기록기를 발명해 처음으로 특허를 받았는데요. 이후 80여 년 인생 동안 그가 취득한 특허는 1093개. 특허와 더불어 그의 2000여 개의 발명품은 우리 인류의 생활상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습니다. 와, 2000여 개. 대단한 줄은 알았지만 특허 개수가 정말 어마어마했네요. 맞아요. 이런 걸 잘 챙겼던 것만 봐도 아주 유능한 사업가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에디슨의 발명품으로 잘 알려진 백열전구가 이미 하인리 궤벨이라는 사람이 20여 년 전에 발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소송까지 일어났습니다. 소송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궤벨이 재판 중에 사망하는 바람에 이 부인이 에디슨에게서 보상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업적에도 에디슨은 노벨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등대에 사용하는 등을 개발한 달렌이 1912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과는 대조적인데요. 그 이유는 에디슨의 무자비한 경쟁 때문이었습니다. 직류 전기 연구에 매달렸던 에디슨은 테슬라가 교류 전기를 연구하는 것을 방해했는데요. 이로 인해 두 사람은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1912년 노벨상 위원회가 두 사람에게 공동 수상을 추진한다는 소문이 돌자 테슬라는 에디슨과 함께라면 노벨상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해버렸습니다. 발명의 천재로 알려진 성공한 사업가 에디슨, 그가 선보인 물건들은 인류의 삶을 바꿨고 현재까지도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7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7년 10월 18일 파키스탄의 정치 복귀를 위해 전날 귀국한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의 환영 행사 당일 부토 전 총리를 노린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당시 부토 전 총리는 가까스로 화를 면했지만 환영을 나온 시민 126명이 숨지고 400명가량이 다쳤는데요. 테러 경위가 어떻게 되나요? 네, 현지 시간으로 자정 무렵에 거리에 있던 차량 2대가 잇따라서 폭발했는데 당시 부토 전 총리는 환영 인파에 답하기 위해서 차에서 내리긴 했지만 사고 순간에는 차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테러로 인해 거리를 가득 메웠던 지지자 수백 명은 애꿎은 희생자가 됐는데요. 당시 자살폭탄 테러는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슬람 강경파인 탈레반과 알카에다는 이미 부토 전 총리에게 여러 차례 테러 경고를 보냈고 그들은 이미 페르베즈 무샤라프 대통령과 부토 전 총리 모두를 처단해야 할 친미파로 규정해놓고 있었습니다. 당시 부토 전 총리는 부패 혐의로 총리직에서 물러난 뒤 스스로 망명길에 올랐다 8년 만에 돌아온 거였는데요. 그는 이듬해 1월에 있을 총선을 위해 화려한 복귀를 노렸지만 바람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Will make an attack on me because Islam forbids attacks on women.
이슬람권에서는 드문 대표적인 여성 정치인이었던 부토 전 총리는 그 믿음과는 달리 그해 12월 수천 명의 지지자들이 모인 총선 유세장에서 또 한 번 폭탄 테러를 당했는데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긴급 수술을 받았지만 끝내 숨지면서 파키스탄의 혼돈은 한동안 이어졌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4년으로 가볼까요? 전남 진도와 해남을 잇는 연륙교. 진도대교가 4년 만에 완공돼 1984년 10월 18일 개통됐습니다. 국내 최초의 사장교로 건설된 이 다리는 광주권 지역개발 사업의 하나로 지난 1980년 12월 착공됐는데요. 공사기간 4년, 무려 119억 3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정말 큰 공사였네요. 그런데 사장교는 어떤 방식이에요? 네, 사장교는 높은 탑에서 내린 케이블로 다리를 매달아 놓은 형태의 교각인데요. 이 방식을 택한 이유는 이쪽 인근에 울돌목 해협의 조류가 거세서 물속에 교각을 세우기 힘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님이 왜적을 물리쳤던 곳? 그 울돌목? 맞아요. 맞죠? 네, 그 영화 명량에서도 나오는 맞아요. 그곳이잖아요. 자, 그리고 정부는 진도대교 건설 비용을 세계은행 차관으로 해결했는데요. 이때 세계은행에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을 의심했지만 진도대교 완공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사가 해외 건설 공사까지 수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다리 길이는 해상 부분 344m와 양쪽 육상 부분 각 70m씩을 합쳐 총 484m였는데요. 교량폭은 11.7m로서 당시 사장교로선 세계에서 5번째 길이었습니다. 당시 이 다리의 개통으로 진도에서 광주까지 4시간씩 걸리던 차량 운행 시간이 2시간 30분으로 단축되고 각종 농수산물의 수송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러나 당시 진도대교는 32톤 이상의 차량 통행이 곤란해 2005년 바로 옆에 똑같이 생긴 쌍둥이 다리 제2진도대교를 개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0월 18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85년에는 서울의 강북과 강남을 X자로 연결하는 지하철 3호선과 4호선이 동시에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1967년에는 소련이 역사상 최초로 금성 탐색 위성 베네라 4호를 금성 표면에 연착륙시키는 데 성공하기도 했는데요. 금성. 그러니까 이때 처음 인류의 손길이 닿았던 거네요. 맞아요. 당시 소련 인공위성 베네라 4호가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금성의 표면 온도가 섭씨 500도고 대기압은 지구의 75배였다고 합니다. 500도요? 네. 금성하면 왠지 친숙한 느낌이 들었는데 사람이 지금 거주하는 환경이랑은 많이 다르네요. 그렇죠. 가자마자 다른 데로 바로 가는 거예요. 바로 그냥 네. 직사. 그렇죠. 네. 또 1867년에는 미국이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한 일도 있었습니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매입했다고요? 네. 넘기게 된 배경이 뭐예요? 당시 러시아가 크림 전쟁에서 지면서 국고가 바닥난 상태였거든요. 러시아 정부는 통치도 어렵고 관리 비용도 많이 드는 이 버려진 땅 알래스카를 그냥 미국의 720만 달러라는 헐값에 넘겨버렸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알래스카를 매입한 뒤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대형 유전이 발견이 됐고 와. 미국이 단숨에 석유 매장량 세계 3위 국가가 돼버렸습니다. 배 아파. 러시아 입장에서는 진짜 배가 아팠을 것 같아요. 그렇죠. 가뜩이나 라이벌 나라인데. 그러니까요. 네. 알래스카에는 원유뿐 아니라 그 외에도 침엽수림, 천연가스, 철 이런 기타 자원들까지 풍부했는데요. 그래서 미국의 알래스카 매입은 세계에서 최고의 부동산 투자라고 아직까지도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야.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다음 시간 더 알찬 이야기로 만나요.